다음과 같은 토기가 제작되었던 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둥근 밑 모양의 회색 토기나 그리고 끝에 바닷가 강가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 바닷가. 구석기 시에는 내륙의 강가에서 신석기 시에는 해수면 상승을 통해서 빙하에서 간백으로 오는 바닷가까지 이렇지. 그랬다가 청동 시에는 다시 내륙 그리고 초기철기는 다시 바닷가로 확대 이런다고 거주 지역이. 그래서 이는 신석기 이래. 1. 가축의 사육이 시작되었다. 세계적으로. 어느 때? 신석기. 한반도는 경상북도 영천 혹은 연평도 옆에 까치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축 사육 흔적이 나왔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라는 것. 그것은 신석기 시대부터의 현상이야. 이 만장일치 합의제에 의한 중대사를 결정하는 제도가 있었다. 즉 신라 화백회를 설명한 것이지 이는 신석시대 시족회의 유습이다. 즉 전원일치, 만장일치. 그래서 신석기의 모습. 3. 폐쇄적인 사회로 다른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면 배상케 하였다. 일컬어 동해로 유명한 책화. 그렇지. 신석기의 생활구역 설정 문제. 이것이 변형된 것으로 봐요. 신석기 유습과 관련해서. 그래서 1, 2, 3번은 신석기하고 관계가 있고 4번 직사각형 형태의 움집으로 생활하였고요. 등대에 산이 있고 앞에 냇물이 흐르는 배산임수에 입각한 집단적 모일취자, 취락이 형성되었다. 어느 때? 청동기 이랬죠. 그래서 신석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은 4번. 신석기와 관계없는 것은. 다음 문제 2. 다음은 고려에 의한 거란 침입 과정이다. 순서대로 이러는데 일반적으로 건합 침입 순서가 서양계 이런다고 그랬어. 즉 서희 1차 침입하고 관련해서 2차 침입은 거란 성종이 친히 40만 대군을 이끌고 개경 함락 사태가 벌어진다. 이때 양귀 활약이 있었다. 그리고 3차 침입은 유명한 귀주대첩으로 유명한 강감찬 이런다고 그랬어. 거란 침입이 1, 2, 3차 얘기인데 저걸 배경으로 소손령의 침입이 있었다. 이런 거란 1차 침입의 얘기지. 소배합의 친동생 양귀 활약이 있었다. 이건 2차 침입의 얘기고. 그리고 강조의 정변이 있었다. 다는 2차 침입의 원인이지. 그리고 라는 강동육주 획득. 이건 1차 침입의 결과고. 1차 침입으로 인한 결과. 그리고 마는 3차 침입. 그렇지. 이걸 순서대로 하라 얘기지. 순서대로. 그러니까 첫째 1차 침입. 두 번째 1차 침입의 결과인 강동육주 획득. 그리고 세 번째 2차 침입의 원인은 강조의 정변. 강조가 왜 난을 일으켰는지 궁금해서 왔다. 설한 성종이. 그리고 2차 침입. 그리고 마지막 강감찬으로 유명한 3차 침입. 들판으로 끌어들여갖고 전쟁을 하는 그걸 순서대로 이렇게. 즉 서양계행을 근본으로 해당하는 것 3번 이렇지. 다음 문제 3. 조선전기 사회신분제에 관한 얘기인데 맞는 거. 조선전기. 가는 아버지가 노비여서 군역의 의무를 졌다. 노비는 천민관계로 역의 의무가 없어요. 군사복무의 의무가 없어. 틀린 얘기고. 이 나라는 사람은 국가의 허가 없이도 보부상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보부상이란 관허, 정부의 허락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생산한 행상단이야. 관허상이냐, 관상이야. 정부의 허락을 얻어야만 돼요. 그래 틀렸고. 3. 다라는 사람은 농민이어서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 법적으로 과거 응시가 가능한 자들이야. 양민 신분 이상이면 법적으로 응시가 가능한 관계로 농민은 당연히 강해요. 4. 종 일품 정승의 자제인 라는 문음의 혜택으로 관리가 되었다. 되죠? 이품까지. 그래서 문신관리에게 음서를 해서 문음 이러는데 해당하는 건 4번. 다음 문제 4. 조선 정부가 외국
과 맺은 조약에 관한 얘기다. 가나다에 대해서 틀린 거 이렇게 되는데 일본국 성방의 항구세는 물론 수출입 화물의 관세를 면제한다. 즉 첫째, 일본 선박의 항구세는 물론 가는 무항세, 그리고 D는 무관세, 이렇고 내용이 이 무관세, 무항세 조항을 갖고 있는 것은 1870년 7월 강화도 조약을 배경으로 한 조일 무역규칙이지. 무자 돌림. 그거에 관한 얘기야. 조선국이 어느 때든지 어느 국가와 어느 상인과나 조약을 맺든 해서 다음 절에 보시면 특혜를 허가할 때는 미합중국 관민과 상인이, 이건 1882년 조미조약이지. 그리고 북경과 즉 베이징, 한성, 그리고 오늘날 마포에 해당하는 양화진에서 청과 조선 양국의 상인이 무역함을 허용한다. 이는 1882년 임오군란으로 인한 조청 상면수릉 무역장정, 조선 청나라 무역조약에 관한 얘기인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돼 있어. 1가 즉 이 조일 무역규칙, 이 조선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뭐로 인하여? 무관세로 인하여. 일본인들은 세금을 안 내서 경쟁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었어. 조선 면직물 산업이 몰락을 해. 일본 문항은 다른 말로 바꾸면 조선 면직물 산업의 몰락이야. 호혜평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상호 평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조미조약은 불평등 조항이야. 불평등, 이 조항을 갖고 있는 불평등 조약이야. 그래서 상호 평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불평등이야. 그래서 이번 문항은 틀렸고, 3. 역시 조미조약, 다른 나라에게도 이와 같은 특권을 요구하였다. 그렇지? 그래서 많은 이권 침탈의 가속화를 낳았어. 최국이. 4. 수출입 상품을 중개하였던 토착상인, 우리 상인들, 토착상인들한테 타격을 주었다. 왜? 청나라 장사꾼 그리고 일본 장사꾼이 내륙 시장에 와서 활동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 장사꾼이 피해를 입었다. 그 소리야. 틀린 건 2번 문항. 호혜평등, 상호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이에요. 그래서 2번 문항이 틀렸어. 다음 문제 5. 지도는 신라 삼국통일 과정이다. 즉, 이 태종묘랑 김춘추 때 백제를 멸망시키고 아들 물망 때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 당나라 축출, 나당전쟁까지 삼국통일 과정,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지 못한 것, 즉 틀린 것 얘기야. 1. 안승은, 이 안승이라는 사람은 보자왕의 서자 혹은 외손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안승은 익산 금마저에서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보자왕의 서자 내지 이 외손자로 해서 백제가 아니고 어디야? 고구려 부흥운동이야. 고구려. 나중에 저 익산 금마저를 폐쇄시키고 통일신라 정부가 안승은 중앙기죽으로 흡수해. 문무왕 조카딸하고 혼인을 시켜가지고 신라 중앙기순으로 끌어들여. 고구려 부흥운동 이래. 그럼 나머지가 맞아야 되는데, 이 건모자문 한성, 여기서 한성이란 서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지명인데 황해도 재령 땅이야. 황해도 재령 땅. 황해도 재령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그렇지. 그걸 지수신이라는 부하가 건모자문을 죽였다. 그런다고. 3. 당은 경주외곽에 663년 계림도독부를 두어서 신라까지 지배코자 하였다. 신라까지 드시려고 그랬다. 이랬어. 4. 신라는 매소성 기벌포, 즉 매소성, 당의 육군을 축출하지. 경기도 연천, 기벌포, 충남 서천, 서린기 부대를 격퇴. 그래서 한반도에서 당나라 군대를 만주 쪽으로 축출해. 676년에. 그래서 신라는 매수성 기벌포 전투에서 당군을 크게 격퇴하였다. 일컬어 나당 전투. 그렇지. 틀린 건 1번 문항. 백제 부흥운동이 아니고 고구려 부흥. 이래. 다음 문제 6. 조선후기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서 가장 불리한 영향을 받았을 신분. 이래. 수치, 즉 세금 걷는 거.
수치체제의 개편으로 조세화지대의 현금 납부, 금납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화폐가 널리 활성화되었다 이 소리지. 화폐가 널리 보급되면서 일부 사람들은 재산을 화폐로 바꿔 간직하고자 유통시키지 않아서를 퇴장이라고 그래. 후퇴해서 저장했다. 그래서 값어치를 올리고자 하는 가치 저장 기능이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퇴장을 시켜서 돈 부족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일컬어 돈전자 황폐할 황자를 써갖고 뭐 전황을 불러일으켰다. 그렇지? 전황이란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물건 값어치가 하락하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화폐 쪽에 줄 서 있으면 올라가고 쉬운 말로 물건 쪽에 줄 서 있으면 떨어진다. 이 소리야. 요즘 세계 경제가 복잡한데 응용해서 저렇게 낼 수 있다. 저런 시각으로. 자, 그럼 가장 불리했을 사람이 누군가? 농민, 그리고 물건을 쥐고 있는 공인, 그리고 양반지주, 무역상인, 가장 불리했을 사람. 누구겠어? 화폐 쪽에 줄 서면 유리하고 물건 쪽에 줄 서면 불리하다고 그랬어. 그럼 자, 철저하게 물건 쪽에 줄 서 있는 자. 누구야? 농민이지. 쌀벌이 같은 곡물을 쥐고 있는 자. 그렇지. 그리고 공인, 저 무역상인은 상인이야. 화폐에 가까운 사람이야. 그리고 양반지주는 대자본을 쥐고 있는 자고. 그러니까 전황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불리했을 사람은 물건 쪽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건 쪽에. 그래서 농민이 저런 전황이 발생하면 가장 불리해요. 그래서 옳은 건 1번 이렇다는 얘기야. 다음 문제 7. 다음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당시 경제 변화. 성종실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장문 이런다고 15일에 한 번씩 혹은 10일에 한 번씩 이랬다가 16세기경부터 서서히 5일에 한 번씩 소위 5일장 개념을 등장하는 지방시장의 얘기. 1. 공무역, 사무역이 성행했다는 얘기다. 2. 전기시장인 장시가 등장했다는 얘기다. 3. 민영광상이 개발되고 잠체가 성행했다는 얘기다. 4. 민영수공업이 발달하면서 선대제 수공업이 유행했다는 얘기다. 몇 번? 2번. 그렇지. 15세기 후반 전라도 일원에서 지방시장인 장문, 즉 장시가 형성되는 장면이야. 전라도 일원에서 해당하는 것 2번. 다음 문제 8. 삼국의 경제정책에 관한 얘기인데 맞는 것. 삼국경제. 가. 삼국은 군대에서 군공을 세운 자에게 일정 지역의 토지와 노동력 징발권을 줬다. 이걸 일컬어 뭐라 불러? 노동력 징발권까지 있는 토지. 노급 아니면 시급이지. 그런데 앞에 뭐라고 있어? 군공을 세운 자에게 이런다고 있어. 공노자에게. 그럼 뭐야? 시급이지. 시급. 밥 먹고 살아라 이래갖고. 귀족관리한테 준 건 노급. 녹봉 형태로 해갖고 노급. 시급. 시급은 조선조 세조 때 폐지가 돼. 시급제도는. 노급은 고려 태조 때 폐지가 되고. 삼국의 정복 과정에서 발생한 피정복 및 정복당한 나라의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 그 지역의 백성들에 비해서 신분적 차별을 받고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는 등 차별 대우를 받게 된다. 맞는가? 되지요. 그래서 거주 지역의 제한을 받고, 그렇지?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신공이라는 이름하에 몸값을 내고 일반 백성에 비해서 그걸 설명하는 장면이야. 일컬어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향민, 부공민. 향과 부공. 이게 향민, 부공민. 향민, 부공민은 일반 그 지역의 농민에 비해서 거주 이전의 제한을 받고 그 땅에 묶여있다. 이거야. 그리고 신공이란 이름하에 1년에 한 번씩 몸값을 따로 내야 돼. 그래서 부담이 더 컸어. 일반 농민보다. 그 소리야. 삼국은 대체적으로 재산 정도에 따라서 호를 나누어 곡물과 배포자, 배, 삼배, 포로 거두었으며 특산물도 거두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지? 현물. 맞는 얘기고. 국가에서 왕궁, 성, 저수지 등을 만드는데 노동력이 필요하면 15세 이상의 남자를 동원하였다. 삼국시대니까 가능한 얘기지. 15세 이상. 그리고 삼국은 농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농업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과 구휼 정책을 시행하였다. 삼국은 농민 경제, 즉 민생 안정을 위해서 농업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과 일컬어 우경이라든가 철제농기구의 보급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리고 구휼 정책을 시행하였다. 뭐야 이게? 대표적인 게 진대법.
그래서 전체가 다 맞아. 전체가. 내가 이 국정국사교과서 그 단원 펴놓고 냈어. 그걸 그대로 옮겼어. 그대로 하나씩 따다 옮겼었어. 예? 그래서 삼국정제에 관한 얘기야. 전체 다가 해당돼. 해당되는 것 5번이래. 다음 문제 9. 다음은 조선 후기 종교에 관한 얘기다. 나 종교와 관련. 그렇지. 뭐 십자가 봐도 알겠네. 서학 천주교. 오른쪽은 사람이고 탄원이다는 동학. 그렇다고. 그래서 서학에 대응한다고 동학하는 가와 나. 1. 내세 신앙을 강조하여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널리 전파되었다. 뭐 천당문 해줄게 얘기지. 모든 종교는 내세성이야. 현재 복 준다. 그런 거 없어. 왜? 90 먹어서 항의하거든. 그래서 죽어서 복 줄게 이래야 와서 항의를 안 해. 종교의 기본 논리야. 2.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면서 천주교, 사교로 조선사회에서는 사교로 규정되었다. 그렇지. 예? 유일신 사상이 입각해서 조상 숭배는 또 다른 신을 모시는 거다. 이래갖고 조상 숭배를 거부해. 즉 제사 거부. 이걸 전례 문제라고 그러는데 조선 정부에서는 이 전례 문제 때문에 사교로 단정을 했어. 천주교를. 그래서 유명한 탄압을 가했다고. 동학에 대해서 주문과 부적 등 민간 신앙적 요소와 결합되어서 민중적 성격이 강했다. 그렇지. 뭐 전라도 고창 선운사 뒤에서 뭐 정감록을 빼왔다는 전설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궁궁울룰이라는 주문을 외우게 되면 창검을 뚫지 않는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 호신부 즉 부적을 붙이도 않으면 창검을 뚫지 않는다고 한다든지 그런 민간 신앙적 백성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끌어다 썼어. 전략적 목적 하에. 역시 동학. 사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서양 문물 도입을 주장했다. 동학은 봉건사에 반대해서 반봉건의 성격이 있고 그리고 반침략, 침략 세력을 반대한다. 반침략의 성격이 있어. 외세 반대 성격이 있어. 그런데 서양 문물 도입을 주장했다. 이건 개화파의 시각이지. 동학의 시각이 아니고. 그래서 그 4번 문항 뒷부분이 틀려요. 자, 그게 종교에 관한 얘기고 틀린 건 4번. 다음 문제 10. 통일 신라 문화의 성격인데 틀린 것. 고구려 백제 문화를 융화해서 종래 신라 문화의 폭을 넓힘으로써 민족 문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렇지. 예, 통일 국가. 2. 김대문은 화랑도 연대기라는 화랑세기, 한반도 뛰어난 스님들에 관한 업적에서 고승전, 그리고 한강 지역을 돌아본 여행기에서 한산기 등을 저술하여서 왜? 김대문은 진골기죽으로 한산주 도덕을 역임한 사람이야. 문화의 주체적 인식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지. 김대문 중요한 인물이야. 자기 문화인식, 문화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인물이야. 3. 통일기에 들어서 신라의 불교는 원유에서 서방 정토, 정토종이 보급되었고 대중불교의 성격, 다른 말로 불교 대중화가 나타나서 종교 기반이 확대됐다. 신라인 8, 90%가 불교도가 됐다. 얘기지. 맞는 얘기고. 4. 해초는 육두품 계열로 중국 당에서 활약한 신라 승려야. 해초는 왕호천축 국전을 지어서 불교의 교단 조직을 정비고자 했다. 불교의 교단 조직 정비는 누구요? 고구려에서 기화한 진흥왕 때 해량이라는 승려야. 해량. 해초는 당나라에서 활약했다니까 신라 교단 조직 정비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고구려 진흥왕 때, 신라 진흥왕 때 기화한 해량이라는 승려가 이 국통이 돼갖고 국통이 돼갖고 신라 불교의 교단 조직을 정비해줘요. 그러면서 고구려가 왕실의 내분에 휩싸였다 하는 정보까지 제공을 해. 그래서 젊은 진흥왕이 백제 무령왕하고 손잡고 한강 공격을 나가게 되죠. 이 해량의 첩보에 입수해서. 틀린 건 4번 문항. 신라 불기 교단 조직 정비는 고구려에서 기화한 해량이라는 스님의 얘기. 해초하고는 관계가 없고 왕호천축 국전은 현재 프랑스에 있고. 그래서 틀린 건 4번입니다. 문제 11. 임난이 국내적으로 끼친 영향이다. 틀린 것. 국가 재정의 궁핍과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빌공짜, 이름명자는 공명첩이 대량 발급되어서 신분제를 흔들게 된다. 그렇지. 납속과 공명, 임난을 계기로.
이 명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북쪽 지방에서 여준족이 급성장해서 1616년 광해군 때 1616년 후금을 건국하게 된다. 맞죠? 그로부터 20년 뒤에는 후금이 청이라는 국가로 바꾸고 3. 조선에서는 비변사가 설치되어서 정무와 정치 업무와 군무, 군사 업무의 기능을 담당케 된다. 비변사는 임난의 영향하고는 관계가 없지. 비변사는 16세기 초반 삼포해란을 계기로 해요. 삼포해란을 계기로 16세기 초반.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한참 전 얘기야. 그래서 틀렸어요. 4.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즉 한자로 덕천가강이라고 하는데 1603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가 성립되었다. 그래서 수도를 오사카에서 어디로? 오늘날 도쿄, 즉 에도라고 해서 도쿄로 옮기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현재까지 도쿄가 수도가 되는 거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 얘기. 그래서 틀린 건 3번 문항. 비변사는 중종 때인 16세기 초반 삼포해란을 계기로 설치된 거예요. 임난의 영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음 12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1907년 국문연구소가 1921년 조선어를 연구한 학자들의 모임에서 조선어 연구회로. 조선어 연구회 업적은 첫째 가겐날 제정. 그렇지. 그리고 한글이라는 잡지 발간. 얘가 10년 뒤인 1931년 확대되었다. 가로, 조선어 학회로. 이게, 자, 그 조선어 학회에 관하여. 1. 가겐나라를 제정하고 한글 보급과 대중화에 노력했다. 이건 조선어 연구회의 모습이고. 2. 한글이라는 잡지를 간행하여서 역시 조선어 연구회야. 한글은 1913년 주시경이라는 학자가 처음 썼어. 큰 글 하는 뜻에. 3. 분화로도 운동을 전개해서 문맹 퇴치운동에 기여하였다. 이 분화로도 운동을 전개해서 문맹 퇴치운동을 기여하였다. 이건 동아일보죠. 누구? 대종교 계열 사람들. 동아일보. 린민속으로 하는 분화로도 운동. 4.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고 36년에 외래어 표기법, 나중에 40년에는 외국어, 텔레비전이라 할 거냐, 테레비라 할 거냐 하는 거,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만들었다. 이것이 조선어 학회의 모습이지. 조선어 학회에 해당한다는 건 4번 문항이에요.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위한 모습이지. 그래서 조선어 학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말 큰사전 편찬.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런데 일제 때 성공을 못했다. 해방 뒤에 성공을 한다. 그래서 그리고 대종교와 관계가 있는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강제 해체를 당한다. 그랬고, 자, 그게 이 조선어 학회와 관련된 얘기야. 해당하는 것 4번. 다음 문제 13. 다음 글이 건의문과 관련된 식이 화폐가 아닌 것. 이렇다고. 그때 보시면 화폐로 돈을 쓰자는 얘기야, 말자는 얘기야. 쓰자는 얘기지. 이게 원래 이름은 용전론이라는 거예요. 쓸 용자, 돈전자. 돈을 씁시다 해서 용전론 이러는데 그 말이 어려워서 내가 화폐로 이렇게 바꿨어. 이게 누구야?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사람의 글이야. 대각국사 문집에 실려있는 화폐 씁시다. 고려 중기에 1. 팔방통보, 2. 해동통보, 3. 은병, 4. 삼한중보. 이 중 다음 글의 건의문과 관련된 시기의 화폐가 아닌 것 이렇게 돼 있어. 전혀 관련 없는 거 있어. 몇 번? 1번. 1번 팔방통보는 어느 때야? 조선 세조 때야. 조선 세조 때. 평상시에는 화폐를 썼다가 일단 유사시 화살촉으로 쓴다. 그래서 일명 전패라는 별명이 있다고. 화살전자를 써갖고 전패. 그래서 용도가 다양하다 해서 팔방민에서 팔방통보라는 철전, 조선 세조 때야. 조선조야. 전혀 관계가 없어. 고려 숙종 하는 그 시기하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주전도가 말토간 대각국사 의천의 건의에 의한 거나 1번은 전혀 관계가 없어. 조선조 세조 때의 모습이야. 틀린 건 1번이에요. 다음 14번. 다음 주장을 한 승려가 적극적으로 신천에 옮겼을 만한 지문. 또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뭐냐? 10명의 사람이 모여서 뭐요? 정예결사, 일명 수선사결사지. 순수신앙운동, 정예결사 혹은 수선사결사. 이래 누구?
진울 얘기죠. 진울. 자, 진울과 관련된 얘기야. 1. 민중에게 아미타 신앙을 널리 보급, 불교 대중화에 누구요? 원효. 2. 천태종을 창시하고 교관 겸수를, 이건 의천. 3. 중국에서 유행한 풍수스러운 수용, 지방 중심의 국토 재편성을 노력하였다. 누구? 도선, 신라말, 도선국사. 지방의 중요성 자각 혹은 국토 재편성 초래, 이런 의의가 있어. 신라말 도선국사. 4. 지방사회의 순수신앙운동이라는 결사운동을 일으켜 정해쌍수를 사상적 바탕으로 선종 중심의 교종통합, 그래서 조계종을 창시한 해당하는 거 4번 진울 이렇게. 자, 진울. 다음 15. 다음은 흥선대군의 대내 국내 개혁정치와 관련된 한계다. 1. 국가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 2. 민생안정에 기여하였다. 3. 봉건체제의 재정비. 4. 통상수교의 거부. 흥선대원군이 대내적인 개혁을 단행한 배경, 삼정문란, 다른 말로 수치체제의 문란. 목표는 당연히 재정확보 안건강하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 체제 내의 개혁에 불과했다는 점. 다른 말로 바꾸면 양반 중심의 신분제, 지배체제 유지에 불과했다는 점. 이게 아쉽다 하는 점이야. 그리고 흥선대원군 집권기 대외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병인양유 신명이라는 발생의 배경, 통상거부. 그렇지. 그게 핵심이라고 했지. 대내 개혁의 배경, 삼정문란. 대외 사건의 배경, 통상거부 사태. 이러한 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아쉽다. 왜? 양반 중심의 신분제를 유지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의 개혁이다. 이걸 체제 내의 개혁 혹은 지배체제 유지. 이래. 그래서 한계에 관련된 질문이니까 몇 번? 3번. 봉건적 지배체제 유지. 다음 문제 16. 다음 사건의 발생 배경으로 지도가 저 북쪽에 가 있어. 저 사건 뭐요? 19세기 초반 홍경래의 난. 그렇지. 홍경래의 난. 발생 배경이었는데, 자, 홍경래의 난의 원인이 뭐냐면, 원인이 첫째, 세도 정치에 대한 불만이요. 권력이 특정직 쏠려 있는. 첫째, 세도 정치에 대한 불만. 두 번째, 수치체제에 대한 불만. 수치체제에 대한 불만. 그래서 몰랑양반이 주도해.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 번째, 지방관 수탈에 대한 불만. 수치체제로 인한 지방관 수탈이지. 두 번째, 수치체제에 대한 불만. 세 번째, 지방관 수탈에 대한 불만. 네 번째, 요건 일으키고 난 뒤 끌어들이는 거야. 양반하고 백성을 포섭하려고 나중에 전략적으로 나온 건데, 그게 뭐냐? 서북부인 차별대우. 원래 홍경래가 처음 할 때는 이건 관심이 없었어. 나중에 전략적으로 끌어들이는 표현이야. 이게 조선왕조가 서북부인을 과거에 별로 차별도 안 했어. 한양을 빼놓고 저기 나와 있는 평안북도 정주라는 데가, 이 춘원 이광수가 태어난 데가 평안북도 정주야. 남강 이승으로 유명한 그 평안북도 전주가 지역도시에서 가장 문과 합격자를 제일 많이 배출한대. 그러니까 별로 차별 안 했어요. 그냥 전략적인 발표야. 전략적인. 요즘 말로 지역 차별 두고 가서 승질도 꾸는 거지. 전략적으로 야근 짓 한 거야. 자, 그게 19세기 초반에 이 홍경래의 난의 원인이야. 기억, 전정, 군정, 환곡 등 수치에 대한 문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되죠? 니은 중앙정부의 지역 차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다. 되고, 디귿, 시천주, 인내천, 이건 동학이야. 1860년에 등장하네. 1811년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리을, 진주를 중심으로 농민봉기가 일명 진주농민봉기. 1860년대 철종 때. 역시 전혀 관계없어. 맞는 건 기역과 니은이지. 기역과 니은. 홍경래의 난이었다고. 임상옥이라는 의주의, 거상까지 참여하였지. 다음 문제 17. 근대물 수용에 대한 얘기다. 맞는 거. 1. 경인선, 서울인천, 경부선, 서울부산 등 철도는 일반 시민들이 교통 편리를 위해서 부설되었다. 이러면 고맙지. 뭐야? 침략 목적이야. 이게. 그러면 시민들이 편리, 이건 뭐야? 이거지. 전등. 그렇지? 전기전등. 이건. 그건 생활의 편리성이야. 일단 지들이 어두우면 지들이 답답해. 그럴 거 아니야.
생활의 편리성, 얘가 전등전기고, 그리고 저 철도부설은 뭐야? 침략이야, 침략. 쳐들어올라. 그래서 틀렸어. 이 방문국은 무기제도에, 기기창은 화폐주제에, 전환국은 신문발행에. 다 뒤집어졌네. 방문국은 문, 학문을 해박하게 해서 뭐 출판 인쇄기관이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출판사라 할 수 있어요. 근대식 인쇄소라 할 수도 있고. 방문국이야. 한성수부로 유명하지. 기기창은 근대무기 제조소지. 서울역 위쪽에 있었는데. 그리고 전환국은 돈전자, 뭐, 이 화폐주조관청. 전환국. 화폐 정리사업으로 강제 폐지를 당하는. 그래서 내용이 싹 바뀌었어. 3. 근대 시설에 대한 기술과 관리는 외국인들이 책임졌으므로 우리는 근대 시설에 대한 철도 이런 거 경영상 부담이 크지 않았다. 근대 시설에 대한 기술과 관리는 외국인이 책임졌으므로 여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그 자본과 설치는 다 우리 정부가 돈을 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상당히 국가적으로 어려워져. 그래서 거지된다니까. 영조, 정조, 흥선대원군이 모아둔 돈을 뭐 고종 부부가 전부 다 써대갖고 나라가 거지꼴 돼요. 얼리 어댑터라니까. 신문물 좋아해 인간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전차 수입하고 별짓 다 해. 그래서 우리 국가 경영상 심각한 부담을 가져왔어. 4. 갑오개혁 이후에 유학생을 직접 해외 파견, 경성의학교, 광무학교 등 각종 기술기학교를 설립하는 모습을 보인다. 되죠? 무슨 논리의 일환으로? 식산흥업정책이래. 상공업진흥. 대한제국 때 식산흥업정책, 일명 상공업진흥정책. 그래서 이과계학교, 기술학교를 많이 설립을 했지. 해당하는 건 4번, 다음 18번. 다음은 경국대전에 관한 얘기인데 틀린 것. 1. 노비에 대한 규정은 형전에 자세히 담은 것은 당시 지배층이 이 노비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얘기고 그들을 죄인으로 인식했음을 알려준다. 그렇지. 2. 대명률의 사용을 폐기하고 대명률을 사용하지 않고 그를 대신하기 위한 법전으로 나온 게 경국대전이다. 아니지. 경국대전에 형전이 있는데 이 경국대전의 형전보다 대명률의 형전이 더 잘 돼 있어. 그래서 형법만 대명률을 이용을 해요. 형법만. 폐기하고가 아니고. 3. 오랜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경국대전이 사실 완성된 건 세조 때예요. 세조 때 다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했는데 이게 수정을 안 하고 발표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수정을 해요. 3번에 걸쳐서. 그래서 최종 발표하는 건 1485년 성종 때 최종 발표를 해요. 왜? 그래서 원래 완성은 세조 때 했어요. 그래서 오랜 수정과 보완을 걸쳐서 이 소리야. 선종 16년인 1485년 공식 반포를 하게 돼요. 4. 그 이후 법령들은 1차적으로 영조 때 속대전에 수록된다. 그렇지? 그 경국대전 이후에 나온 법령들 300년간. 그래서 경국대전 2 그걸 일명 속경국대전에 속대전 이런 거야. 그걸 정조가 통합을 하는 거고. 그래서 틀린 건 2번 문항. 대명률 형법은 대명률에 이거였어요. 그래서 2번 문항이 틀렸고. 다음 문제 19. 다음 사건의 결과 사건을 결과로 다음 사건을 결과로 해서 발생한 다음 사건을 결과로요. 경신년 4월에 영의정 허적이 세자 혹연 경신년 4월에 뭐냐? 경신왕국 남인 축출 사건. 남인 축출 사건. 저 영의정 허적의 서자 허견이가 유학 사건 반역에 가담했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임금님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회갑잔치 때 뭐 저 태양 가리는 거 파라솔 파라솔을 갖다 썼다. 그래서 임금 열받았다. 뭐 이거지. 그래 계기로 서인들이 씹어대는 바람에 임금도 듣다 보니까 그럴듯해서 내쫓아버렸다. 그런 거지. 이때 윤유도 쫓겨나고 1680년 서일당 전제화를 가져오는 뭐 경신 환국 사건이라는 거지. 지문의 내용이 다음 사건 경신환국의 결과로 발생한 사실이라고.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집권했다. 이 얘기지. 그와 관련된 얘기를 찾으라는 얘기야. 1. 예법과 관련하여 한차례 더 논쟁을 하였다. 이건 예송에 관한 얘기고. 2. 청나라 문물을 수용하는 북학이 일어났다. 18세기 얘기고.
그것도 18세기 정조 때 얘기야. 3. 서인은 남인 처리 문제를 놓고 강경 처벌론자인 노론과 온건 처벌론자인 소론으로 갈린다. 그렇지? 경신왕국기에. 그래서 노소 분당이라고 그래. 서인이 노소 분당을 해. 이건 맞고. 4. 살림 세력이 서인과 동인으로 나누어 붕당을 형성하였다. 이건 선조 때 얘기고 한참 전 얘기야. 뭐로? 2조 전랑직 문제를 계기로. 그렇지. 사법문항. 서인과 동인으로 하는 살림이 갈라지는 거. 해당하는 건 3번. 그렇지. 경신왕국 하는 거. 서인 일당 전제와 남인 몰락. 그렇지. 다음 문제 20. 다음은 남북한 총리가 서명한 합의서다. 이 합의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위에 보시면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 이런 표현이 나와. 이게 뭐야? 1991년 12월 기본 합의서라는 거지. 실제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을 합의했다. 운영 가능한 실제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해서 줄여서 기본 합의서 이렇게 불러. 어느 정부 때? 노태우 정권 때. 자, 그 내용 중 틀린 것. 1. 이 합의서가 채택된 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이루어졌다. 9월 달에. 이건 12월이고 9월 달에. 그리고 12월 31일 날 비핵화 선언도 동시에 하고 말일 날. 2. 이때부터 가족, 친척의 방문단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졌다. 금강산 관광은 김대중 정권이요. 해로 관광, 육로 관광 다 김대중 정권이요. 백두산, 노무현. 그렇지. 금강산, 김대중. 이렇다고. 3. 남북화의 상호불가침, 교류협력이라는 기본적인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했다. 4. 이 합의서는 동유럽 사회주의 몰락 80년대 그리고 90년대로 넘어가는 소련 해체 등 냉전 체제가 무너지는 걸 배경으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건 2번 문항이에요. 2번 문항. 여기까지가 7회 얘기고 잠깐 쉬었다가 8회